안녕하세요. 오늘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의를 진행할 김보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수학심리치료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술을 좋아했고 이 분야에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반복한 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 예술로 풀 수 있는 활동을 공부하고 강의에도 많이 접목시키면서 사람들도 치유받고 또 발전하고 있구나를 느낀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 아니면 별로인 사람? 아마 답을 바로 내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때로는 너무 채찍질하는 사람 등 다양할 텐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 안에서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많이 울고 훌훌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전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법, 세 번째로 예술 활동이 주는 테라피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울위험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월 이후 우울위험군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죠.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는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 중 폐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축소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저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자리에서 화실의 문을 닫아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정말 몇 달간은 두 발을 펴고 편하게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 힐링에 대해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수많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심장병, 위궤양, 암 등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가끔은 긍정적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개팅 전날 또는 첫 직장을 들어가기 전 긴장감과 설레임이 교차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좋은 스트레스는 당장은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게 되면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반면 나쁜 스트레스는 지속될 시 몸과 마음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또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우울감, 무력감이 올 때도 있으시죠? 옆에는 영화 벌새 명대사인데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펴봐. 그리고 움직이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손가락은 신기하게도 움직여져. 오늘은 이 손가락으로 간단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이와 펜이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여건이 되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최근에 스트레스가 된 상황이 있었다면 3가지 정도 적어 보세요. 혹시 없다면 패스 하셔도 되고 하나라면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많다면 쭉 써내려가 보세요. 어떤 상황에 대한 내 기분을 적으셔도 좋고 괴롭히는 사람의 이니셜을 쓰셔도 되고 욕을 쓰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생각을 써내려가 보세요. 일시정지를 하고 써보셔도 됩니다. 다 쓰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써보는 것을 기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혹시 드라마 보시면서 제3자의 시각에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이 머릿속 생각을 손으로 글로 뱉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스스로를 보려면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여 이야기해 줄 때도 있죠. 그것처럼 나의 걱정이나 고민거리들을 직접 적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제일 기준치를 낮춰서 실행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해보세요. 이제 그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을 마구마구 찢어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세요. 그렇게 비운 쓰레기통 다시 나에게 담아두지 마시고 저 멀리 멀리 흘려보내보세요. 네. 다음으로는 내가 살면서 해봤던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3가지 정도를 적어보시고 효과가 있었던 해소법은 댓글로도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쓰셨을 텐데요. 여기서 폭력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나를 괴롭히는 방법인데요. 과도한 술이나 담배는 내 몸을 해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되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잘 배출해야 하는데요. 참으면 내 몸에서 병을 만들어내고 엄한 곳에 풀면 다른 사람이 병에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공한 사람들은 왜 경무에도 스트레스가 없을까라는 책 속에 나오는 성공 습관 중 2가지를 발췌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다. 2번째는 수동적인 취미보다 듣거나 보는 것보다는 직접 연주하고 그리는 등 능동적인 취미를 즐긴다. 기억하기 쉽죠? 다음은 세로토닌 지수를 높여라 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한 감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남성은 충동성, 여성은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지수를 높이는 방법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햇빛을 많이 쬐어야 합니다. 빛은 세로토닌 합성량을 증가시키는데요. 실내의 형광등보다 밖에 있는 햇빛이 1000배 이상 세로토닌을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2번째는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리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3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술과 같은 자기 표현법을 한다입니다. 앞서 글을 쓰고 종이를 찢고 구기고 던지고 버리고 이런 행동도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답이 없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낮춰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지수를 높여보는 건 어떠세요? 예술 문화를 접목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때로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누군가를 위해 응원의 좋은 글귀를 써서 전해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1%라도 좋은 영향이 되셨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